가족의 소중함은 알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부모의 마음과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자식의 마음 사이에는 때로 큰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가족 관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홀대로 상처받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는지 그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민수가 수진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그 애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의 말투도 참 공손했죠. 어머니,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며 나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수진이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이제 좋은 딸도 생겼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수진이를 진심으로 환영했답니다.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명절이면 수진이는 항상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주말이면 종종 아들과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죠.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밀려왔어요. 나는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설쳤답니다. 어머니, 이번에 태교에 좋다는 책 읽었는데 아기한테 좋은 음식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수진이가 그렇게 물어와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임신 중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리고 내가 민수를 가졌을 때 했던 경험들까지. 나는 수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손주 은우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의 손을 잡았을 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느꼈죠. 우리 은우,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나는 그렇게 속삭이며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산후조리 기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 수진이네 집으로 가져갔어요. 수진이가 몸조리하는 동안 집안일도 도왔고 아기 돌보는 법도 알려주었죠. 수진이는 매번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어머니, 은우 보고 계시면 저희 데이트 좀 다녀올게요. 라며 수진이와 민수가 아이를 맡기고 나갈 때면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주를 돌봐주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잊게 해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전화를 해도 지금 좀 바빠요. 라는 대답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그저 육아와 일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명절에 와도 예전처럼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네 부모님 집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일어나곤 했죠. 은우를 보러 가도 미리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자기들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수진이의 친정 부모님도 당연히 손주를 보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그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방문해도 예전 같은 따뜻한 환영 대신 어색한 분위기가 맴돌았죠. 나는 종종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리 내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내 불안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이건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내 희망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답니다. 은우가 두 돌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의 틈은 더 깊어졌어요. 어느 주말 아들네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공기가 나를 당혹스럽게 했어요. 수진이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 진심으로 반기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 씨가 집에 있으니 은우랑 놀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수진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아들과 손주에게 웃어 보였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도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집안을 둘러보니 설거지가 밀려 있고 빨래도 쌓여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을 시작했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도 쓸었어요. 아들은 미안한 듯 엄마, 그냥 놀다 가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괜찮아. 엄마가 좀 도와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희 물건들 위치가 다 바뀌었네요. 그 말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죠.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단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잘못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수진이네 집에 방문할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었죠. 음식을 해도 집안일을 도와도 은우에게 뭔가를 가르쳐도 모든 것이 수진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 수진이는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내가 손주를 제대로 돌볼 줄 모르는 것처럼요. 40년 전 아들을 키웠던 경험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전화를 해도 지금 은우 재우고 있어요.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같은 핑계만 돌아왔어요. 아들과 통화하려 해도 항상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고 민수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죠. 명절이 다가오자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는 수진이가 바쁘다며 준비를 많이 도와주지 못했지만 올해는 달라지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수진이네는 명절 전날 갑자기 전화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제 부모님 집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해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날인데 아들 가족이 오지 않는다니. 하지만 나는 겉으로 태연한 척했죠. 그래. 수진이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으시겠지. 다음에 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잘 보내자. 라고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손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 우리 손주랑 지난주에 놀이공원 다녀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는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손주와 함께할 시간이 이렇게 적은 걸까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수진이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가 말했죠. 어머님, 지난주에 은우네 집에서 가족 모임 했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어머님도 꼭 오세요.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요. 가족 모임이라고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그 집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야.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민수가 직접 전화를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들렸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왜 이렇게 서로 멀어진 것 같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요즘 좀 바빠서. 변명처럼 들리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들네 소식이 없었어요. 나는 매일 전화기만 바라보며 은우의 사진이라도 보내주길 기다렸죠. 하지만 오는 건 명절 인사나 생일 축하 같은 형식적인 메시지뿐이었어요. 점점 내 생활에서 아들 가족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고혈압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나는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좀 와줄 수 있니? 민수는 네, 당연하죠. 바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나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죠. 하지만 아들만 한 번 왔다간 이후로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오늘은 일이 바빠서. 은우가 좀 아파서. 같은 이유로 계속 방문을 미뤘죠. 결국 남편이 퇴원하는 날까지도 민수네 가족은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나는 완전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미 아들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은우의 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손주의 생일만큼은 함께 축하하고 싶었죠.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은우 생일에 할머니가 케이크 가져가도 될까? 잠시 망설임 후에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네, 오세요.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 할 거예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일주일 전부터 은우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을 돌아다녔죠. 결국 로봇 장난감과 따뜻한 겨울옷을 샀어요. 케이크도 특별히 주문했고요. 파티 당일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수진이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수진이 친구들의 아이들까지. 모두가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어머니, 아버님, 오셨네요. 수진이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은우는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왔지만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 우리에게는 큰 파티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도 될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나는 웃는 얼굴로 은우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우리 은우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정말 축하한다. 은우는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놀기 위해 달려갔죠. 나와 남편은 그저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파티 내내 나는 철저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수진이는 자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는 정성껏 대접하면서 우리에게는 간간히 형식적인 말만 건넸죠. 어머니, 음료수 더 필요하세요? 아버님, 케이크 드셨어요?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손님 대하듯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모두를 불러 모았죠.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을게요. 그리고는 자기 부모님과 친척들을 앞으로 불렀어요. 우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야 수진이가 아, 어머니, 아버님도 한 장 찍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먼저 가볼게. 라고 말하고 파티를 일찍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 그날의 일을 곱씹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아들이 수진이 편을 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대신 나는 수진이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함께 차라도 마시자고요. 나는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죠. 조심스럽게 지난번 파티 때 얘기를 꺼내자 수진이 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나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은우와 함께한 많은 일상을 이야기했거든요. 주말마다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매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건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수진이가 어머님 댁에 자주 가나 봐요. 내가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거의 매주요. 은우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겨우 몇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했는데,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원함이 아니라 차별이야.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행히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랑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우리가 수진이네 식구들보다 덜 중요한 가족이니?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수진이 부모님은 매주 보면서 우리는 몇 달에 한 번도 못 만나는 거니? 왜 은우 생일 파티에서 우리만 소외됐던 거야? 오랫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싫지만 수진이가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엄마가 자꾸 수진이 일에 간섭하고 은우 교육에 대해서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그 말은 꼭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졌다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엄마, 도와주는 거랑 간섭하는 건 달라요. 수진이 말로는 엄마가 매번 오실 때마다 집안 구조를 바꾸고 은우한테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솔직히 저도 좀 힘들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희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좀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날 밀어내다니.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남편이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여보, 이제 알겠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 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차별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주와의 관계에서 나는 2등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날 밤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죠. 그 전화 이후 나는 아들네에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주 은우 생각이 제일 먼저 났으니까요. 은우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전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민수도 깨닫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습관처럼 전화기를 들다가 멈추고 마트에서 은우 좋아하는 과자를 보면 자동으로 손이 가다가 그만두고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 대신 나는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죠. 꽃꽂이 교실에 등록하고 동네 합창단에도 들어갔어요. 남편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도 들였고요. 놀랍게도 내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 손주 생각으로 마음 아파하던 날들이 줄어들었죠. 내게도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엄마와 할머니라는 역할은 잠시 내려놓았지만 나 자신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살 가치가 있었어요. 3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함께 보내자는 내용이었죠. 내 마음은 흔들렸어요. 은우도 보고 싶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섣불리 결정하지 말아요. 명절이라고 갑자기 생각난 거야.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오라는 거라면 우리가 또 상처받을 수 있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나는 아들에게 정중하게 거절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랑 아빠는 이번 명절에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어. 다음에 시간 될 때 만나자. 그리고 정말로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행은 우리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활력을 되찾았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 행복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죠. 엄마, 은우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요.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은우가 나를 찾는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은우 보고 싶지만 지난번 일 이후로 우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그냥 오라 가라 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은 아니야.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내 아내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눴으면 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역시 수진이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은우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지만 이번에는 초대장도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대신 나는 작은 선물과 카드를 택배로 보냈죠. 우리 은우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요. 놀랍게도 며칠 후 은우에게서 그림이 담긴 편지가 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적어도 은우의 마음 속에는 내가 여전히 할머니였으니까요. 그 편지를 받고 나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냉랭해졌지만 은우와는 언젠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죠. 그때까지 나는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루는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수진이를 마주쳤어요. 슈퍼마켓 앞이었는데 그녀는 나를 보고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죠.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녀에게 상처받을 것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은우는 어때? 많이 컸겠구나. 내가 물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 중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내가 말했죠. 수진아, 우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난 여전히 너희 가족의 행복을 바래. 특히 은우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수진이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어요. 아마 내가 원망이나 비난의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어요. 그 짧은 만남 이후에도 관계가 갑자기 개선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미움이나 원망을 품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나는 아직도 그들을 용서하기 힘들어.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계속 미워하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니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 가족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우리만의 삶을 살아갔어요. 가끔 은우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작은 기쁨이 되었죠.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고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답니다. 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내게 도움을 청하다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무슨 일이니? 은우는 괜찮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은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어요. 맹장염인데 수술은 괜찮았는데 며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고 은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내게 도움을 청하다니. 하지만 손주를 돌볼 기회라면 그동안의 일은 잠시 접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은우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돌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우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내 마음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 같았죠. 민수는 서둘러 출장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은우 돌보는 건 우리한테도 기쁜 일이야.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은우와 함께 지낸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돕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 소소한 일상들이 내게는 꿈만 같았죠. 은우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프면 계속 할머니랑 있을 수 있어요? 은우의 순진한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빨리 나아야지. 하지만 할머니는 은우랑 더 자주 만나고 싶어. 수진이가 퇴원하는 날,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이번에는 간섭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고. 수진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은우랑 시간 보내는 것도 즐거웠고,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관계에 조금씩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일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수진이가 가끔 전화를 해서 은우 학교 행사에 초대해 주거나 주말에 우리 집에 은우를 데려다 놓고 가기도 했죠. 물론 예전처럼 가깝진 않았지만 적어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은우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날 저녁 민수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엄마, 아버지, 사실 저희 부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수진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들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별것까지 가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 가지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민수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엄마에게 말해봐. 지금은 은우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되든 은우만큼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예전처럼 은우 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은우를 데리고 살게 될 것 같은데. 직장 일도 있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있잖니. 은우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든지 도울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결국 이혼을 했고, 은우는 민수와 함께 살게 되었죠. 민수가 직장에 있는 동안 우리 부부가 은우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방과 후에 우리 집으로 와서 숙제하고 저녁에 민수가 데리러 오는 일상이 생겼죠. 물론 시작이 쉽지는 않았어요. 은우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워했고 가끔 밤에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은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수진이는 가끔 은우를 만나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은우를 위해 우리 모두 성숙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나도 수진이에게 원망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은우의 엄마였으니까요. 놀랍게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이전보다 우리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기꺼이 그를 지지했죠. 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우를 재우고 나서 민수가 내게 말했어요. 엄마, 예전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 아버지를 소외시켰던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은우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인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야, 가족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야.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은우가 학교에서 가족 행사가 있다며
초대장을 건네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꼭 오세요. 선생님이 중요한 가족 모두 오라고 하셨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은우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갔죠. 저는 은우예요. 이분은 제 아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자주 만나요.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우에게 사랑과 안정을 주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은우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민수는 승진해서 더 바빠졌지만 항상 은우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우리 부부는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함께 먹고 민수가 퇴근할 때까지 보살폈어요. 수진이는 은우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한 달에 2번 정도 은우를 만났고 중요한 행사에도 참석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 은우를 위해 문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나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더 편안해 보였고 눈빛도 달랐죠. 어머니, 오랜만에 이렇게 단둘이 만나네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니? 수진이는 잠시 자신의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젊고 미숙했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버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은우와의 관계도 방해했고, 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혼 후에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제 성격과 행동 패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엄마를 비난하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면서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진이의 행동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수진아, 용기 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을 거야.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말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우에게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포함된다는 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부족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모두 은우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그날 이후로 수진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물론 예전처럼 친밀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때로는 수진이와 함께 은우의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가끔은 셋이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민수도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엄마, 수진이랑 관계가 좋아진 것 같네요. 그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냥 서로 나이를 먹으면서 더 현명해진 것뿐이야. 내가 대답했어요. 모두가 은우를 위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우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심장병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 소식을 들은 민수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어요. 수진이도 도움을 줬어요. 그녀는 종종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거나 은우를 데리고 병원에 문병을 가기도 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남편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은우는 매일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민수는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심지어 수진이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었죠. 여보,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주니 병도 빨리 나을 것 같아. 1년이 지나고 남편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민수와 은우, 그리고 놀랍게도 수진이도 함께였죠. 처음에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제주도에서의 4일은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은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모두 함께 있어 너무 행복해했고, 우리 어른들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은우에 대한 사랑으로 뭉쳐진 특별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은우가 조개 껍데기를 들고 내게 달려왔어요. 이 안에서 바다 소리가 들려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할머니도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우리는 작은 조개 껍데기를 통해 바다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나는 이제 알았다. 복수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